NF반 소개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부터 개강이라서 저는 뭐야? 예, 김종욱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두 개를 가지게 됐고요. 감리 쪽도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쪽도 가지고 있고 정보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ISO 쪽도 또 새로 땄습니다. 작년에 공부를 해가지고 2700 하나는 ISMS 보안하시는 분은 ISMSP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국내 표준이고 요거는 ISO 국제 표준입니다. 그리고 2770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쪽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AI 쪽 그 경영 품질이라고 4100 하나가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AI 쪽하고 9001은 되게 많이 들어주셨죠. 품질 경영 쪽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에 프리 컨설팅하면서 다니고 있고 정보보안 쪽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네. 인증 이런 거 아니고요.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 쪽입니다. ISP, ISMP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세대 시스템 들어갈 때 보안 아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로 그래서 IT 전반을 다 봐야 됩니다. 보안이 좀 좋은 게 IT 전반을 다 봐야 됩니다. 인프라도 봐야 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 서비스, 모바일까지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영역이 없어서 기술사를 공부할 때 그 배웠던 내가 학습했던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뭐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업데이트를 안 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칸이 없어서 그래서 뭐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를 따시면 이제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본인이 발로 뛰는 만큼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평가위원부터 시작해서 뭐 물론 감리를 메인으로 하시겠지만 감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따기 힘든 자격증이 분명하고 땄다고 해서 의사나 변호사처럼 뭔가 대대손손 막 떵떵거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다. 이거 따기만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정보통신기술사는 기술사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뭐죠? 전문 지식하고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시험 문제도 전문 지식도 물어보고 실무 경험도 물어봅니다. 엔지니어링 왜 물어보나요?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죠? IGPR, ERPS 그 뭐죠? 전문 지식이잖아요. 네 전문 지식 아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범위를 잘 아셔야 기술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출제 기준인데요. 2025년 12월까지 126회부터 137회까지가 이제 출제 기준 22년에 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시스템 요소, 법규 이런 쪽이 이제 메인이 되고요. 현장 실무를 40%, 정보 지식을 60%로 하는데요. 지금 현장 실무가 훨씬 많아졌어요. 예. 이번 기수도 그랬잖아요. 전문 지식하고 실무 경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 지식하고 실무 경험을 물어보는 쪽으로 많이 나온다. 예. 그다음에 뭐 시험 다 쳐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치죠? 예, 정보통신 이론, 통신학 쭉 해서 그냥 5개 큰 분류해서 필기 100분씩 4교시 400분 치고 그다음에 합격하시면 면접 이렇게 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60점 이상 받으시면 되신다라는 거고요. 일단 필기를 합격하시고 면접을 고민하시기 때문에 면접을 하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기숙사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직장 생활이나 하시면서 기숙사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 빼고 많이 계시죠? 예,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일단 합격률을 보면 저 때도 5%였거든요. 이 5%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7%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응시생도 500명을 돌파했어요.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합격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소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10%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니 못 가더라도 6%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4%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합격생 뽑는 명수를 보면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뽑는 명수 보면 7월에도 몇 명 정도 뽑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6%대까지는 갈 거여서 지금 기존 5%대보다는 많이 뽑는다. 예. 응시생도 늘었다. 이고 2차 면접에서도 올라갔습니다. 53명 중에 31명이니까 58%,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저도 50%대 두 명 중에 한 명 서바이벌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뽑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문제는 지나가자고. 문제는 지나갔지만 지금 많이 뽑고 있다. 그래서 몇 명이냐? 이 시험이 1975년에 만들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기술 공학도 육성한다고 기술사법을 만들고 기술사를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75년이고요. 74년에 만들어졌고 75회가 1회차, 75년이 1회차 시험이었어요. 75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9명입니다. 합격자 수만 정보통신 기술사 기준으로. 네, 저는 8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만나 뵙기가 힘든 물론 건축 뭐 전기인데 엄청 많습니다. 네, 뭐 10,000명 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보통신은 아직 1,000명이 안 된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800분의 1이 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실 겁니다. 네. 자, 뭐 도전한 이유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노후 걱정도 있고 뭐 회사에서 따라 그래서 따신 분도 있고 뭐 직장생 월급이 변변치 않아서 뭐 다른 것 좀 해볼까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은 사실 노후 대비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가장 응시율이 높습니다. 50대 초반, 55세, 56세까지가 이제 많이 40대에서요. 그리고 20, 30대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60대도 낮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이 응시를 하시고요. 학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40대, 50대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야, 뭐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감리회사 가서 그냥 뭐 연봉 뭐 7천, 8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뭐 70세까지 어차피 정년이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PQ라고 하는 경력 인정만 받으면 계속 하실 수 있고요. 뭐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고 대부분 이제 감리하시려고 엔지니어링 회사 가시죠. 그리고 이제 기술사 사무소 같은 거 창업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되는데요. 지금 기술사들이 설계서에 대한 도장을 찍기 위한 그 확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구축 감리잖아요. 구축 공사 현장에서 구축을 감리해주는 쪽이 메인인데요. 설계감리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감리를 기술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하는데, 이 설계 도서에 대한 직인, 도장을 찍는, 도장 찍는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 검수했고 내가 책임질게 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를 가져오려고 이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좌절 중이긴 해요. 계속 할 겁니다. 네, 계속 할 거고. 다른 기술사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건축, 뭐 전기, 다 있습니다. 근데 통신은 아직 구축 영역에 대한 감리만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자, 뭐, 따면 좋습니다. 네, 따면 좋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자, 커리큘럼인데요. 올해 시험이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까지 이렇게 일어나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20분까지 100분간 4번 진행합니다. 이번에 아마 시험을 치셨기 때문에 3월 14일 1차 합격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면접 통과하시면 보통 4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입니다. 저도 4월 12일 날 합격했거든요. 최종. 그러니까 보통 4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최종 합격이 나온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6회가 5월 달에 있는데 정보통신은 그때 시험이 없고 137회로 넘어가서 7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에 최종 합격이 되면 9월 12일 날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납니다. 올해. 그러면 아까 보셨던 2025년까지의 그 카리큘럼은 삭제되고 새로운 게 또 출제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아마 11월 뭐 이렇게 12월 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제 큰 틀에서 20주 과정인데요. 첫 번째 10주는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하고, 그 다음에 그 답안 쓰는
법을 연습합니다. 첫 번째 10주는 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주는 모의고사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안 쓰는 법에 대한 스킬을 익히는 큰 틀에서 두 가지 과정을 마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시작해서 5월 9일까지가 페이지 1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 이후로 7월 11일까지 시험 치기 직전까지가 페이지 2. 그래서 10주, 10주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이 7월 19일이기 때문에 시험 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제가 지원은 해드립니다. 뭐 자료를 드리든 모셔놓고 수업을 하든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치을 때까지는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험 치고 나서 2주 후에 똑같이 기출문제 풀이하고 설명회 8월 1일 날 진행합니다. 물론 요거는 약간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수부터 새롭게 추가된 게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쳤거든요. 예, 이거는 학원 전체 기숙사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정보통신도 있고 정보관리, 컴시형, 토목, 기숙사 과정 몇 개 있거든요. 통합으로 다 칩니다. 그래서 요 날은 나오셔서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시험. 두 번, 그래도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이 네 번 정도 치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28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쭉 해서 10주, 10주 이렇게 진행하고요. 어, 전체 과목은 통신이론, 광통신,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방송, 무선위성, 이동,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최신 IC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신 ICT까지 안 갔는데 모의고사 치잖아요. 불안하시죠? 자, 이제 문제 어떻게 하지? 내 시험 어떻게 치지? 네. 이때는 제가 좀 편하게 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위주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전에 가깝게 지난 기수도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모셔놓고 쳤잖아. 실전기 직전에 쳤습니다. 그거는 마치 시험을 치기 전에 한번 연습해본 의미. 그래서 요거는 약간 실전스럽게 여기는 공부한 거에 대한 한번 썸머리 정리하는 측면을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9개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에서는 이제 한 30분밖에 안 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못 씁니다. 그리고 아까 그 135회 해설지 나눠드리듯이 그 주에 치는 시험 문제랑 해설지 다 나눠드립니다. 사전에. 그럼 그 공부하셔가지고 오셔서 그 안 보고 쓰시면 됩니다. 30분 동안. 그래서 1교시 세 문제를 쓰시거나 2교시형 한 문제 쓰시거나 간단하게 치는 겁니다. 치고 나서 서브노트 강의를 합니다. 통신이론, 방송버주, 아까 보셨던 9개 도메인 서브노트 자료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수업을 합니다. 그 이론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숙제를 제가 내드리죠. 서브노트 자료 정리하세요. 이렇게 평일에는 정리하셔서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모의고사를 100분 정도 칩니다. 처음에 100분 치시면, 처음에 30분 치시다가 9주 끝났다고 100분 치면 다들 허걱합니다. 예, 못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수위 조절을 할 거예요. 뭐, 30분 치다가 1시간 치고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9주 동안에 시간을 조금씩 늘릴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실전에 가까워지면 이제 문제도 안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세요. 그죠? 네. 워낙 공부하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이제 기술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 특징이 이 반이 엄청 많으니까요. 관리, 컴시행 쪽에서 자료 무지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만 받기만 해도 자료가 엄청 많아지는 거라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 못했어요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죠.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했어요.는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토할 만큼 자료를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청장에 서브노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시고요. 지방에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녹화 뜨잖아요. 녹화 뜨는 거 이제 여기 itp.co.kr 그대로 매주 올립니다. 매주 올리면 내가 혹시나 결석을 했다 그러면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권한 다 열어드리거든요.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카페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 내용, 강의 자료, 모범 답안, 그다음 숙제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건 비교 자료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NF반 7기 준비할 건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네, 저희 반에 오시면 이제 요 NF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한 반 있고, 온라인만 들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온라인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듣는 게 아니고, 강의한 녹화 영상만 보시는 두 가지 유형의 반이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들으시는 분은 네이버 박스를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서브노트, 기출풀이, 실전 모의고사, 특강 자료, 주별학습, 모범 답안, 타학원에 대한 모의고사,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쭉 드리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수업하는 내용 있죠. 여기에 통신 이론부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 칠기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이론 수업을 해드리잖아요. 페이지 1, 첫 10주가 이론 수업이거든요. 그 이론 수업하는 서브노트가 있고, 기존에 이제 NF반 1기부터 3기까지 수업했던 자료도 같이 드립니다. 요 자료는 숙제로 내드리고요. 추가 서브노트 정리하는 거 숙제로 내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수업하는 거는 실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통심도 마찬가지고요. 실기 자료는 곧 업데이트 할 건 주말에 제가 작업해서 업데이트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쭉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이제 많이 보시는 분이 이득입니다. 예, 자료는 드리는 만큼 많이 보시는 분이 이득이어서 그렇고요. 기출풀이 이번에 좀 보강했습니다. 하도 하도 옛날 토픽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아시는 기숙사님한테 그 예전 회차 풀이 좀 달라 그래갖고 제가 69회부터 99회까지 내 기출풀이를 다 확보했습니다. 예, 진짜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 학원에 만들어졌겠죠. 해설집이. 뭐, 이름 있는 그 기사님들이 만들었던 자료들이 69회부터 다 있다. 135회까지. 71회, 72회, 78회 다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게 126회여서 아마 요거는 제가 만든 걸 거고요. 126회 이후로는 제가 만든 자료고 그 밑으로는 다른 학원에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어쨌든 뭐 공부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아까 모의고사 두 번 친다 그랬잖아요. 지난 2025년 1월에 이제 135일 치기 전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2020년에 매 회차별로 이렇게 모의고사 친 문제 풀이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자료는 시험 치기 전에 드립니다. 뭐, 그, 있죠. 이거, 출제 예상 문제. 들어보셨죠? 다른 학원에도 하잖아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료 드립니다. 그래서, 뭐, 논문 특강, 신문 특강, 그다음 출제 예상 문제 이런 거 다 드리니까 연도별로 쭉 있습니다. 되고, 이제 실제 주별 저희가 매주 수업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리엔테이션 하실 거잖아요. 다음 주 할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기숙사 답안 작성하는 거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이 자료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통신 이론부터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 수업을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매주 수업 내용은 여기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범 답안은 기존에 이제 NF반 1기부터 6기까지 시험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6점 이상, 15점 이상 받은 분들 또는 6점 가까이 받았지만 너무 잘 써서 이거는 꼭 모범답 남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도저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여기 뒤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모범 답안 있고요. 학원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공개 거기에 클릭을 못 합니다. 네. 그다음 기숙사 서브노트들도 있는데요. 기숙사님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라는 걸 만들어요.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만의 자료집입니다. 네. 서브노트라는 걸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데 그 서브노트 만든 거를 스캔본을 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 동기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기꺼이 주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모아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받았던 것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모았습니다.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데만 해도 제가 장담하건대 1년 넘게 걸립니다. 하나하나 보는 데마다. 정말 장담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엑셀과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엑셀이 요 엑셀인데요. 여기 뭐 하는 녀석이냐면 드리면 잘 쓰질 않으세요. 쓰질 않으시는데요. 기존에 제가 나눠드렸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주별 학습에 나왔던 문제들을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주간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모아놨고요. 만약에 내가 PCM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PCM이라는 문제가 언제 나왔지? 라고 쳐보면, 예전 문제가 다시 할게요. 어, 아, 이렇게 쳐볼게요. 그냥 감리. 그죠? 95회 2교시형 4번에 나왔어요. 95회 2교시형 4번.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기출문제 95회 2교시 4번을 찾으면 그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해설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몇 회차 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해설지에 다 박아놓은 게 다 이거 검색해서 찾은 거거든요. 되게 유용합니다. 지금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공부하시다 보면 몇 회차가 뭐가 나왔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시라고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지금 10시라서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시간. 네, 출제 경향 오늘 보신 자료고 공개 설명 온 자료고 기술사 답안지 바뀐 거 아세요? 좌우형으로 바뀌었죠. 넘기는 거. 근데 이제 좌우 넘김으로 해서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PDF 드려요. PDF 드리는데요.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음 주 수업할 건데, 뭐, 보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답안지. 그래서 이거 출력하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출력하시면 돼요. 네, 출력하시면 되고요. 답안지가 조금 포맷이 바뀌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예전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일단 쓸 건데, 일단 좀 다 쓰면 이제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존의 거, 가로 형식이긴 합니다.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할 거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글씨 못 쓰시진 않으시죠? 저는 되게 악필이어가지고, 저 글씨학원 3개월 다녔어요. 60만 원 주고. 네, 3개월 다녔어요. 글씨 교정한 거예요. 지금은 잘 쓰는데요. 교정을 해도 당장 글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답안지에 녹였는데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닌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 카페 다 했어요. 부끄럽죠. 여기 제 이름 치시면 제 완전 그 병아리 시절 때 했던 그 흑역사들이 다 있거든요. 하여튼 글씨 연습할 수 있게끔 자료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 있고 자료 하나만은 진짜 자신 있고. 그래서 그 온오프 반으로 가입하시면 이거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ITP에서 하시는데 잘 보셔야 돼요. 오프라인 강의에 이제 정보통신에 NF 김정욱이라고 써져 있는 반에 가시면 이두 가지가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한번 하셨던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거 하셨다가 환불받지 마시고, 예,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아까 보셨던 자료나 이런 거 다 드리니까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는 다릅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아까도 좀 여쭤보셨겠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제 이전 앞에 저는 이때 공부하던 학생 시절이어서 이제 제 앞에 기숙사 선배님들이 강의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전체 과정이 쭉 있는데 이 동영상으로도 남아 있고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NF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까지를 다 들을 수 있게 다 열어드려요. 그리고 NF반 7기에 가입을 하셨는데 등록을 하셨는데
내가 오프라인은 참석을 못 하겠다. 그냥 강의만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시즌 패스 통합을 끊으시면 되고, 또는 이제 8기가 아직 안 생겼는데요. 지금 요 6기잖아요. NF반 7기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매주 수업하는 내용들이 한 주 한 주 동영상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료랑 같이. 그럼 이제 동영상만 들으시는 거죠.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혼자서. 네.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수업 내용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할 때는 제가 7시 반부터 10시까지 풀로 꽉꽉 채우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시즌 1에서는 강의를 다 하기 때문에 녹화를 뜨는데 시즌 2에서는 시험만 치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는 거는 녹화를 뜨지만 추가 수업할 때는 녹화를 안 뜹니다. 그리고 특강 녹화 안 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빠지는 게 좀 있어요. 당연히 달라야죠. 가격이 다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 통합 패스를 꺼서 요거를 다 들으셔도 되고 시즌 이제 8이 만들어지면 시즌 8로 해서 그냥 NF반 7기 과정 매주 매주 업데이트 되는 거를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온라인 강의만 신청하시고 네이버 박스 공유해달라는 분 계시거든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좀,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데요. 가입하시면 카페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제 저희 반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이 카페 다 보고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매주 있고, 여기 매주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고, 너무 내렸네. 수업을 하게 되면, 어디 갔을까? 나도 헷갈리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헷갈립니다. 네, 매주 다음 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이제 그냥 공지사항에 올리지만, 통신 이론을 했다. 그러면, 통신 이론에 대한 수업, 그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모범 답안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숙제 이렇게 내드려요. 이전 기수님들이 숙제해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숙제하실 때 모르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수강이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서브노트 정리하는 숙제를 드립니다. 토픽이 이만큼이어서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몇 분이 등록하실지 모르겠지만 N분의 1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내내 하실 수 있는 분량으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서브노트 정리하는 거, 모의고사 준비하는 거. 그냥 공부의 연속이죠, 뭐. 예, 이거는 쓰지 않으면 합격을 못하는 시험이라 그냥 합격할 때까지 계속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쓰기는 연습이고, 그래서 셀프 테스트 올려주시면 셀프 테스트 제가 책정도 해드리고요. 그다음 숙제도 해드리고,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내고, 모의고사 뭐 나왔어요? 내드리고, 그다음에 모범 답안까지 이렇게 전부 올려드리니까요. 공부하시는데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공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는 자, 10시가 다 되어서 요쯤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네네. 시험을 완전 아, 네네. 라인을 보고 얘네 완전 아,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NF로 오시면 저거 다 열어드립니다. 들을 수 있게. 본인이 공부했던 의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열어드리고, 동영상 그대로 다, 모든 거는 다 열어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긴 한데요. 네, 끝은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 보시면 아니 합격했지 죠 저도 제가 합격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3년 반 했습니다. 네네. 여기 카페 가시면 제 흑역사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 여기 합격 수기가 있어요. 아, 저희 반에 합격생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 학원에서 돌다 보니까 최종 합격을 다른 데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는 합격생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저희 NF반 1기, 2기를 같이 하신 분이어서 예, 그래서 1년을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그리고 나서 따라 학원에서 1년 더 하시고 2년 반? 네. 그 면접 때 한번 떨어지셔가지고 2년 반 합격하신 분 한 분 계세요. 제 이름 치시면 네, 제가 여기에 아이고
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네, 이게 제 흑역사 때 셀프 테스트하고 숙제했던 기록들입니다. 네. 제가 2019년에 합격을 해가지고요. 19년에 이제 합격 수기를 올렸고, 네, 이거죠. 네.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제가 이제 사실은 정보 관리 쪽을 먼저 했어요. 컴시응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2016년에. 그래서 컴시응을 시작을 했는데 50점이 딱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졌죠.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오시면 말씀드리는데 첫 시험을 딱 쳤을 때 또는 내가 시험을 딱 쳤을 때 50점이 딱 넘었다. 아, 그럼 난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뛰어야 되느냐? 55점대까지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합격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방심했죠. 그리고 58.7에서 1년 반을 머물러서 합격을 못하고, 근데 그 사이에 통신은 이제 세 번 만에 합격을 한 거죠. 57점, 58점, 60점 이렇게 합격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통신을 먼저 합격하고, 공부는 정보 관리를 먼저 했는데, 통신을 먼저 합격하고, 이거 합격하니까 바로 합격하더라고요. 이게 이 기숙사를 한 번 합격해야 되는 그 합격한 노하우를 알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님들이 하나를 따면 여러 개를 계속 따세요. 그래서 이제 다술사가 되는데요. 뭐 두 개 있으면 양술사, 세 개 있으면 삼술사, 뭐 사술사 이렇게 해서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 열 개인가 가지고 계시죠? 아시죠? 학원 원장님. 아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국내 기술사 기네스북에 이렇게 치시면 그 학원 원장님이신데요. 어쨌든 저는 3년 반 했습니다. 정확하게 3년 반 했고요. 2016년 2월에 시작해서 2019년 8월에 공부가 끝났습니다. 하, 하지만 이제 공부하는 기간은 3년 정도 됐고요. 학교 갈 때 한 번에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공부라는 게 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렇게 선형적으로 안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학교 가는 시점이 딱 되면 그때 한 번 탁 찝니다. 그걸 퀀텀 점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퀀텀 점프를 빨리 해서 처음에 50점 초반, 두 번째 50대 중반, 그러면 퀀텀 점프를 하면 60점을 팍 뛰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클을 거쳐서 1년 반 안에, 1년 반, 2년 안에 하시는 거고, 저처럼 이제 좀 미련한 곰탱이 같으면 그 마지막 50점대 중반에서 합격 갈 때까지 못 뛰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체돼 버리는 거죠. 네, 여기서. 합격자 수험생이 합격자고 그런 게 공개 자료는 있습니다. 네. 글씨가 나와 있는 게 네, 있습니다. 네. 큐넷에 있습니다. 있는지 네, 있습니다. 나이대, 성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합격자가 아니라 그 응시자들이 응시자. 시작을 네, 해서 쓰시면 60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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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수할 때 성별 영역 다 기록되잖아요. 주민번호 뭐 주소지까지 다 나오니까 다 넣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하튼 이거 학교 축이고요. 네. 빨리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시험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때 뭐 막 저 막 그 쇼핑몰처럼 야 6개월만 합격시켜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끈기 있게 내공을 쌓으면서 합격하셔야 기숙사가 되셨을 때 그 내공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롱면허로 그냥 놔두겠다. 예. 그러면은 사실 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시면. 수험자들 투입 몇 시간 정도 되지? 저 평일 기준으로 5시간, 그러니까 4시간 잡고요. 평일 기준으로. 주말에는 학원 빼고 일요일은 16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아침 9시에 독서실 문 열 때 가서 2시 문 닫을 때 왔고요. 독서실 문 닫을 때 청소한다고 나가라고 했죠. 그걸 3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일은 5시간. 퇴근하고 자리에 앉으면 9시거든요. 저녁 먹고. 6시 퇴근해서 7시, 7시 반 퇴근해서 집에 가고, 씻으면 8시, 8시 반, 잠깐 쉬었다가 9시에 책상 앉아서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그거 평일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 시간으로 계산하면 60시간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저희 학육고세 세대인데 제가 우리 때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4시간 자면 붙고 2시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사당 오락을 했습니다. 기숙사 공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 친구 좋아하시는 분, 뭐 취미가 많으신 분, 그거 많이 못 하실 겁니다. 회사에 행사 많으신 분, 특히 그렇습니다. 뭐 너무 겁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것들 다 하고 PM도 하고 팀장도 하면서 땄는데요. 공부 다 했는데요. 제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내가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을 다 세봤어요. 그걸 다 쪼개고 쪼개갖고 공부한 시간으로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나마 조금 늦으셨으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네네. 지금 10시간 넘어서 춥기도 하고 열차 시간도 있고 네. 집이 모신 분들 계시니까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없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결과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결정 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등록을 하시면 다음 주에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